월드 오브 탱크 게임은 미래의 전차병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준비 단계 중 하나다. 웬 뜬금없는 말인가 싶은데 이거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작년 9월에 러시아 기갑병력 담당관인 알렉산더 세브첸코 중장이 러시아의 라디오 채널인 모스크바 에코라는 곳에 나와서 그랬어요. 월드 오브 탱크 덕분에 러시아 청년들이 전차병 보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월드 오브 탱크는 벨라루스의 워게이밍사에서 제작한 탱크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이게 러시아에서는 국민 게임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게임의 전 세계 유저 중 75%가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게임이 워낙 실감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만 전쟁 때문에 수많은 전차병을 잃은 러시아로서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라도 전차병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전차병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차 조종수가 되려면 육군 기계화 학교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3주라는 것이 전차를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뜻하는 거지, 전술적으로 숙련된 전차병 한 명을 키워내려면 정말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전차병 교육의 가장 좋은 교보제는 실제 전차겠죠. 하지만 전차가 있는 힘껏 달리면서 마음대로 포를 쏠 수 있는 공간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천의 기갑의 성지라 불리는 승진 훈련장이 있는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훈련장이라고 하죠. 이 정도 규모의 훈련장을 마련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차병 교육에 컴퓨터를 이용한 전차 시뮬레이터를 많이 씁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월드 오브 탱크를 얘기한 것도 이 게임이 전차 시뮬레이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줌으로써 젊은이들의 전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뮬레이터에 익숙해지다 보면 실제 전차에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담긴 발언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런 시뮬레이터를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전차병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전차의 연료비가 비싸거나 넓은 훈련장을 구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놀랍게도 그 옛날에도 전차 조정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구현한 디지털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말입니다. 스위스 군사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면 1970년대 스위스 육군에서 도입했던 전차 조정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만든 건 아니고 프랑스에서 개발이 된 건데 당시 스위스에서 쓰던 전차였던 판처 68에 맞춰 납품되었던 물건이에요. 지금은 주력 전차가 거의 레오파르트로 통일되다시피 했지만 냉전 시절 초기만 해도 스위스는 자국산 주력 전차를 개발해서 생산했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판처 58이라는 전차를 처음 내놓은 후에 판처 61, 판처 68 등의 후속작을 계속 내놓았어요. 문제는 전차병 교육이었어요. 실제 전차에 연료를 넣고 달리는 것부터가 엄청 비용이 드는 일인데다가 소음과 진동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마음 놓고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위스가 또 국토가 작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를 가진 나라이고 산이 많다 보니까 넓은 기갑 훈련장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탱크 시뮬레이터를 도입했습니다. 시뮬레이터 하면 비행기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비행기 조종 시뮬레이터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어요. 무려 1930년대부터 파일럿들을 위한 시뮬레이터가 있었거든요. 그중 제일 유명한 게 링크 트레이너라는 제품인데요. 2차 대전 중 거의 모든 나라 조종사들이 이 장치로 훈련을 받았을 정도예요. 이런 조종 시뮬레이터를 전차에 적용을 해보자. 그런 발상에서 나온 물건이지만 전차 조정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비행기 시뮬레이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장애물이 거의 없잖아요. 비행기의 움직임만 구현하면 시뮬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탱크는 땅 위를 가기 때문에 지형 지물을 구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지만 70년대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미니어처였습니다. 미니어처로 지형 지물과 시가지 도로를 만든 다음에 그 위를 로봇팔 같은 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실제 카메라를 달았던 거죠. 시뮬레이터 안에서 전차를 조종하면 그 카메라가 미니어처 시가지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니까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 같은 효과를 구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미니어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카메라에 유압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울퉁불퉁한 지면을 지날 때는 조정석 자체가 흔들리게 만들어 놨어요. 어때요? 이렇게 카메라 화면으로 보니까 컴퓨터 시뮬레이터보다 더 실감나지 않나요? 작고 희뿌연 관측창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은 컴퓨터 화면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스위스 육군은 이 장치를 아주 알차게 써먹었어요. 이걸로 수천 명의 전차 조종수를 교육했는데요. 지금 박물관에 남아있는 건 판처 68의 시뮬레이터지만 한창 많이 쓸 때는 여러 종류의 전차를 구현한 12대의 시뮬레이터가 있었다고 해요. 스위스가 이 시스템으로 대박을 치자 나중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 시뮬레이터를 도입해서 판처 68뿐만 아니라 레오파르트 2, 영국의 챌린저 1의 버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스위스 육군은 이 시뮬레이터를 2004년까지도 썼다고 해요. 지금은 박물관에 딱 한 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박물관에 온 관객들도 신청하면 타볼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저도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스위스 정밀공학의 진수를 보여준 아날로그식 전차 시뮬레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